서울 변두리 낡은 다세대 주택이 빼곡히 들어선 골목 안쪽에 작은 도시락 가게가 있습니다. 간판은 색이 발해 있지만 매일 새벽이면 어김없이 형광등 불빛이 켜지는 곳이죠. 서민아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남편 강재호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습니다. 미나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냄비를 올려놓습니다. 콩나물 한 봉지를 꺼내 흐르는 물에 씻어내는 미나의 손놀림은 익숙합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넣은 육수가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콩나물을 넣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춥니다. 구수한 냄새가 작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미나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봅니다. 딱 적당합니다. 도시락통 3개를 꺼내 밥을 담고 콩나물국을 작은 보온 용기에 나눠 담습니다. 김치 반찬도 빠짐없이 챙깁니다. 재호의 점심 도시락입니다. 미나는 도시락 뚜껑을 닫으며 작게 미소 짓습니다. 결혼한 지 7년째지만 이런 아침이 여전히 좋습니다. 재호가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에 들어섭니다. 키는 작고 체구도 왜소하지만 일할 때만큼은 누구보다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설비회사 현장 기사로 일하는 재호는 손재주가 뛰어납니다. 고장난 보일러든 누수배관이든 재호의 손을 거치면 금세 제자리를 찾습니다. 오늘 일정 많아요? 미나가 묻습니다. 아니, 장비 교체만 하면 빨리 끝나. 저녁엔 일찍 들어올게. 재호가 대답하며 국 한 숟가락을 뜹니다. 뜨거워요. 천천히 드세요. 재호는 후후 불어가며 국을 마십니다. 미나는 재호의 그런 모습이 좋습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서로를 챙기는 마음만큼은 늘 변함없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처음엔 서로 속상해했지만 이젠 그저 둘이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호가 밥을 다 먹고 일어섭니다. 작업복을 입고 공구 가방을 챙깁니다. 미나는 도시락 봉투를 재호에게 건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높은 데 올라갈 땐 꼭 안전벨트 매고요. 알았어. 걱정 말고. 재호가 미나의 어깨를 툭 두드립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미나는 혼자 남은 집안을 정리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가게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미나의 도시락 가게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좁은 가게지만 동네 단골들이 꾸준히 찾아주는 곳입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김치찌개 냄새가 납니다. 어제 남은 국물입니다. 미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오늘 팔 반찬을 준비합니다. 시금치 무침, 어묵볶음, 계란말이. 손님들이 좋아하는 메뉴들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공사장 인부들, 회사원들, 혼자 사는 노인들. 미나는 모두에게 똑같이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쌉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양은 넉넉합니다. 그게 미나의 장사 방식입니다. 오후 2시쯤 손님이 뜸해집니다. 미나는 가게 앞을 쓸고 설거지를 합니다. 재호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일 잘 되고 있어. 저녁 일찍 갈게. 미나는 웃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천천히 해요. 저녁은 김치찌개 끓일게요. 미나는 창밖을 봅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참 좋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바람도 시원합니다. 이런 날엔 재호가 일하기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나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저녁장을 보러 갈 준비를 합니다. 장을 보고 돌아온 미나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합니다. 저녁 준비를 하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재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된장국도 하나 더 끓일 생각입니다. 미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골목을 걷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전화벨이 울립니다.
낯선 번호입니다. 미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전화를 받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침착하지만 단호합니다. 강재호 보호자분이신가요? 작업 중 추락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응급 이송 중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나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집니다. 귓속이 멍해집니다. 작업 중 추락? 응급 이송.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미나는 황급히 외투를 집어들고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 이름을 말하는 미나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미나는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간호사에게 재호의 이름을 말하고 안내를 받아 수술실 앞으로 향합니다. 빨간 불이 켜진 수술실 문 앞에서 미나는 주저앉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수술실 문이 열립니다. 의사가 나오는데 그 표정만으로도 미나는 알 수 있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고개를 숙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유감입니다. 추락 높이가 너무 높았고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미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미나를 부축하지만 미나는 그저 멍하니 수술실 문만 바라봅니다. 재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아침에 국을 후후 불어먹던 재호가, 일찍 들어온다던 재호가 이제 돌아오지 못합니다.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재호의 영정 앞에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찾아옵니다. 설비회사 동료 몇 명, 도시락 가게 단골 할머니들, 그리고 재호의 아버지 강도연입니다. 도연은 67살 은퇴한 용접공입니다. 허리가 굽었고 손은 거칠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합니다. 도연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말없이 재호의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절을 올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절을 마친 도연의 어깨가 떨립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습니다. 그저 주먹을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입니다. 미나는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또 숙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하지만 정작 미나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모든 게 꿈 같습니다. 아침에 도시락을 싸주고 조심히 다녀오라던 그 시간이 며칠 전 일 같은데 이제 재호는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해집니다. 미나는 빈소 한쪽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도연도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 흐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로의 말도 슬픔의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도연이 먼저 입을 엽니다. 내가 더 힘들겠다. 목소리가 쉬어 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봅니다. 도연의 눈가가 붉게 부어 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아버지도요. 아들을 먼저 보내시는 게 얼마나 힘드신데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거친 손으로 얼굴을 문지를 뿐입니다. 미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연 곁으로 다가갑니다. 조심스럽게 도연의 등을 두드려줍니다. 도연의 등은 굳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용접 일을 하며 다진 몸입니다. 아버지, 우리 힘내야 해요. 재호가 원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미나의 말에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슬픔을 나눕니다. 첫 위로가 오가는 순간입니다. 사흘간의 장례를 치르고 미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아니, 돌아가려 애씁니다. 가게 문을 열고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듭니다. 하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을 끓이다가 멍하니 서 있기도 하고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그릇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단골 손님들은 미나를 안쓰럽게 바라봅니다. 할머니 한 분이 미나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며느리 많이 힘들지? 그래도 밥은 먹어야 해. 안 그러면 몸이 먼저 상한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저 물만 마시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로 낯선 남자가 찾아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지만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남자는 미나를 보자마자 말합니다. 강재호 부인 맞죠? 저는 박 사장이라고 합니다. 남편분이 일하시던 곳 설비업체 사장입니다. 미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재호가 일하던 곳 사장이라면 인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 사장의 다음 말에 미나는 얼어붙습니다. 남편분 장비 대금 외상이 남아 있습니다. 400만 원이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 집을 담보로 잡은 서류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박 사장이 봉투를 꺼냅니다.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담보 설정 계약서입니다. 그것도 재호와 도연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남편분이 장비를 들여올 때 돈이 부족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버님하고 같이 집을 담보로 잡으신 겁니다. 원래는 석 달 안에 갚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셨으니 어쩔 수 없죠. 미나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집니다. 400만 원. 집 담보. 시아버지까지 얽혔다는 사실. 미나는 숨이 막힙니다. 재호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왜 미나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갚으면 되나요? 원래 계약서대로라면 이번 달 말까지인데 사정이 사정이니까 2달 더 드릴게요. 그때까지 못 갚으시면 집은 넘어가는 겁니다. 박 사장은 그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갑니다. 미나는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가게 바닥에 앉아 고개를 떨굽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막막함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날 저녁 미나는 도연에게 전화를 합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중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도연은 묵묵히 알겠다고 대답합니다. 미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해가 지고 있습니다. 미나의 세상도 함께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저녁 도연이 미나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미나는 차를 내오고 도연 앞에 담보 서류를 펼쳐놓습니다. 도연은 안경을 쓰고 서류를 천천히 읽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이게 내 서명이 맞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습니다. 미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도연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아버지,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재호도 아버지도요. 재호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걱정할까봐. 금방 갚을 수 있다고 괜찮다고 했어요. 도연은 서류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쉽니다. 미나는 눈물이 핑 돕니다. 재호가 혼자 짊어지려 했던 짐,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장비를 외상으로 사셨을까요? 재호가 그렇게 무리하는 사람이 아닌데. 도연은 한동안 입을 열지 않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다시 삼키기를 반복합니다. 결국 도연은 천천히 입을 엽니다. 내 허리 수술비 때문이었습니다. 작년에 내가 디스크가 심해져서 수술을 해야 했거든요. 재호가 성금을 내줬어요. 그리고 며느리 가게 초기 자금도 재호가 많이 보탰고요. 그러다 보니 재호 손에 돈이 모자랐던 겁니다.
미나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재호는 시아버지 수술비와 미나의 가게를 위해 자기 돈을 다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려면 장비가 필요했고 어쩔 수 없이 외상으로 들여온 것입니다. 미나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버지, 그럼 이 빚은 어떻게 해야 해요? 2달 안에 400만 원을 어떻게 만들어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서명이니까 내가 갚아야죠. 도연의 말에 미나는 고개를 젓습니다. 도연은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허리도 좋지 않고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형편입니다. 400만 원은 도연에게도 큰 금액입니다. 두 사람이 침묵에 잠겨 있을 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재호의 누나 강미령입니다. 미령은 40살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미령은 집 안으로 성큼 들어서더니 탁자 위에 서류를 낚아챕니다. 이게 뭐예요? 담보계약서? 아버지, 정말 이거 서명하신 거예요? 미령의 목소리는 날카롭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령은 서류를 집어 던지듯 탁자에 내려놓습니다. 왜 우리가 같이 망해야 하는데요? 동생이 무리한 거잖아요. 아버지는 왜 말리지 않으셨어요? 미령아, 진정해라. 이건 진정하라고요? 이 집이 넘어가면 아버지는 어디서 사세요? 나한테 오실 건가요? 나도 애 키우느라 빠듯한데? 미령의 말에 미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합니다. 미령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재호가 무리를 했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재호도 나쁜 마음으로 한 일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아버지와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뿐입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허리를 짚으며 천천히 일어선 도연은 미령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미령아, 내가 서명했다. 내 책임이야. 내 동생 탓하지 마라. 아버지가 서명하셨으니 아버지 책임이죠. 그럼 아버지가 갚으세요. 나는 모를 거예요. 미령은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갑니다. 쿵 소리를 내며 닫히는 문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미나는 주저앉습니다. 도연도 다시 의자에 앉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재호한테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며느리 잘못 아닙니다. 재호가 선택한 일이고 내가 동의한 일이야. 도연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이 깔린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미나도 함께 창밖을 바라봅니다. 앞으로 2달, 그 시간 안에 400만 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나는 가게 문을 더 일찍 엽니다.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도시락 1개라도 더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손님은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나가 지쳐 보인다며 걱정하는 단골들만 늘어갑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박 사장이 다시 가게로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2명의 남자가 함께입니다. 박 사장은 미나에게 서류를 내밉니다. 부인, 일주일 지났으니까 중간 점검하러 왔어요. 얼마 모으셨어요? 미나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 모은 돈은 30만 원 남짓입니다. 박 사장은 혀를 찹니다. 이런 식으로는 2달 안에 못 갚으시겠는데요? 그럼 진짜 집 넘어가는 겁니다. 각오하세요. 박 사장 일행이 나간 뒤 미나는 가게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죄책감, 분노,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재호가 그립습니다. 재호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재호가 있었다면 이 모든 게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미나는 핸드폰을 꺼내 도연에게 전화를 합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합니다. 며느리, 괜찮아요. 우리 방법을 찾을 겁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하지만 미나는 알고 있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크다는 것을. 그래도 도연의 말에 미나는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버틸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감사합니다. 채권 독촉은 날이 갈수록 거칠어집니다. 박 사장은 사흘에 한 번씩 가게로 찾아와 미나를 압박합니다. 게다가 가게 임대료도 2달째 밀리기 시작합니다. 건물주가 전화를 걸어옵니다. 사모님, 사정은 이해하는데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번 달까지만 기다릴게요. 그때까지 못 내시면 계약 해지해야 합니다. 미나는 전화를 끊고 탁자에 머리를 묻습니다. 집도 잃고 가게도 잃게 생겼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느낌입니다. 미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가게로 찾아옵니다. 손에 빗자루를 들고 있습니다. 미나가 놀라서 묻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가게 앞 좀 쓰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지. 도연은 말없이 가게 앞을 쓸기 시작합니다. 허리가 불편한데도 천천히 꼼꼼하게 쓸어나갑니다. 미나는 가슴이 뭉클합니다. 도연은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함께 책임지려 합니다. 다음 날부터 도연은 매일 아침 가게로 나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게 앞을 쓸고 영업이 끝나면 배달 박스를 정리합니다. 손님들이 쓰고 간 그릇도 깨끗이 닦습니다. 미나는 도연을 말립니다. 아버지, 허리 안 좋으신데 이러시면 안 돼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물리치료 다니면서 관리하면 돼. 도연은 실제로 병원 물리치료를 빠짐없이 다닙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으며 가게 일을 돕습니다. 미나는 그런 도연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이 힘든 시간을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나와 도연은 악착같이 돈을 모았지만 아직 400만 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박 사장은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한 달 남았어요. 그때까지 못 갚으면 바로 집 처분 들어갑니다. 알아서 하세요. 박 사장이 나간 뒤 미나는 도연과 마주 앉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습니다.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도연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미나야, 방 하나 비어 있지? 미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작은 집이지만 방이 2개 있습니다. 재호가 쓰던 방과 미나가 쓰는 방입니다. 재호의 방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내가 올라갈게. 내 곁에 있을게. 혼자 두기 싫어. 도연의 말에 미나는 망설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한 집에 사는 것, 그것도 남편이 죽은 뒤에 함께 사는 것은 동네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뻔합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빛은 진심입니다. 미나도 솔직히 혼자 있는 게 무섭습니다. 아버지, 동네에서 뭐라고 할 텐데요.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떳떳하면 돼. 우리는 가족이잖아.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도연의 말이 맞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지금 서로 의지할 사람은 둘뿐입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짐을 싸서 미나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많지 않은 짐입니다. 옷가지 몇 벌과 약, 그리고 재호 어릴 적 사진 몇 장이 전부입니다. 도연은 재호의 방에 짐을 풉니다. 미나는 이불을 새로 깔아주고 방을 정리해줍니다. 도연은 방 한가운데 서서 재호의 책상을 어루만집니다. 여기서 재호가 공부했었지.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도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도연의 옆에 섭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재호를 그리워합니다. 동거가 시작되고 동네 소문도 시작됩니다. 슈퍼 앞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은 수군댑니다. 과부랑 시아버지랑 한 집에 산대?
요새 세상에 그런 일도 있나? 뭔가 이상하지 않아? 미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도연은 당당합니다. 장을 보러 갈 때도 가게로 갈 때도 미나와 나란히 걷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봐도 개의치 않습니다. 며느리, 고개 들어. 우리 잘못한 거 없어. 도연의 말에 미나는 조금씩 용기를 냅니다. 그렇습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저 힘든 시간을 함께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가게 일도 조금씩 변합니다. 도연이 새벽마다 시장에 함께 가서 장을 봅니다. 생선 손질도 도연이 맡습니다. 용접 일을 하며 다진 손놀림은 생선을 다루는데도 능숙합니다. 이건 내가 제일 잘해. 비늘 벗기는 거, 내장 빼는 거. 도연은 능숙하게 생선을 손질합니다. 미나는 도연이 손질한 생선으로 조림을 만듭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칭찬합니다. 조금씩이지만 단골이 늘어갑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서로의 존재가 위안이 됩니다. 미나는 도연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도연은 미나가 힘들어 보이면 설거지를 대신합니다. 아버지,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내가 더 피곤해 보여.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생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지켜주겠다는 다짐으로 연결된 끈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박 사장의 독촉은 계속되고 모은 돈은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미나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도연도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습니다. 어느 날 밤 미나는 거실에서 도연과 마주 앉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립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깁니다. 변한 건 손에 남은 생선 비늘 냄새뿐, 함께 버티자는 다짐만이 조금씩 이 작은 집을 채워갑니다. 도연이 허리 통증으로 넘어진 날은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다가 그만 휘청하며 주저앉은 것입니다. 미나가 급히 부축해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물리치료를 더 자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허리 상태가 좋지 않아요. 미나는 걱정스럽게 도연을 바라봅니다. 도연은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지만 얼굴에 통증이 역력합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미나는 도연을 집에서 쉬게 하고 혼자 가게로 향합니다. 그날 오후 미령이 가게로 찾아옵니다. 얼굴이 심각합니다. 미나는 손님이 없는 틈을 타 미령을 안으로 들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언니? 미나야, 아버지 요즘 좀 이상해. 기억력이 자꾸 비는 것 같아. 어제도 나한테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어. 혹시 치매 시작 같아? 미나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치매. 그 말이 미나의 머릿속을 맴돕니다. 도연이 요즘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미나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아. 정밀 검사 받아보시게. 미령의 말에 미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지금 병원비를 낼 여유가 있을까요? 빚도 갚아야 하고 임대료도 밀렸는데. 미나는 복잡한 심정으로 미령을 배웅합니다. 그날 밤 미나는 집으로 돌아와 재호의 물건들을 정리합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지만 계속 미뤄왔습니다. 재호의 옷장을 열고 서랍을 열고 책상을 정리합니다. 그러다 미나는 재호의 작업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발견합니다. 미나는 USB를 컴퓨터에 꽂습니다. 화면에 여러 파일이 뜹니다. 거래 명세서, 안전교육 요청 메일, 현장 사진들, 그리고 미수금 정리 계획이라는 파일이 눈에 띕니다.
미나는 파일을 엽니다. 파일 안에는 재호가 정리한 빚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도연의 허리 수술 성금 200만 원, 미나 가게 초기 창업비 300만 원, 그리고 장비 대금 400만 원, 총 900만 원입니다. 재호는 이 모든 빚을 혼자 짊어지려 했던 것입니다. 미나는 다음 파일을 엽니다. 무료 도시락 10인분이라는 제목의 엑셀표입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고 배달 장소는 동네 노인정입니다. 재호가 익명으로 노인정에 반찬을 보내왔다는 기록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빠짐없이 반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미나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재호는 자기 형편도 어려웠으면서 남을 도왔습니다. 아버지 수술비를 내고 아내 가게를 도와주고 동네 어르신들까지 챙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미나는 파일을 프린트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미령에게 전화를 합니다. 미령이 가게로 왔을 때 미나는 프린트한 서류를 내밉니다. 언니, 이것 좀 보세요. 미령은 서류를 받아 읽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기면서 미령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거래 명세서를 보고 빚 정리 계획을 보고 무료 도시락 기록을 봅니다. 미령의 손이 떨립니다. 동생이 이렇게까지. 미령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가가 붉어집니다. 미령은 그동안 재호를 원망했습니다. 무리하게 빚을 져서 가족을 공경에 빠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남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미안해, 미나야. 내가 동생을 오해했어. 몰랐어. 정말 몰랐어. 미령은 서류를 내려놓고 얼굴을 감싸줍니다. 미나는 미령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재호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두 사람을 감쌉니다. 미나야, 나도 이제 도울게. 빚 갚는 것 같이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아볼게. 미령의 말에 미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령이 함께 해준다면 조금은 희망이 보일 것 같습니다. 미령은 가게를 나가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한테도 이거 보여드려. 아버지도 알아야 해. 그날 저녁 미나는 도연에게 USB 내용을 보여줍니다. 도연은 안경을 쓰고 화면을 봅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도연은 안경을 벗고 눈을 감습니다. 이 녀석이 혼자 다 짊어지려 했구나. 도연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미나는 도연의 손을 잡아줍니다. 도연의 손은 차갑습니다. 아버지, 재호는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우리 모두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하고 가슴이 아파. 도연은 한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재호의 영정 앞으로 갑니다.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재호를 바라봅니다. 재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몰랐어. 이제라도 알게 돼서 아빠가 내 목까지 살게. 내가 하던 일 아빠가 이어갈게. 도연은 영정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미나는 부엌으로 가서 재호가 좋아하던 콩나물국을 끓입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립니다. 다음 날 미나는 결심합니다. 재호가 시작한 일을 이어가기로, 무료 도시락을 다시 시작하기로. 빚을 갚으면서 동시에 남을 돕는 일 쉽지 않겠지만 해보기로 합니다. 그게 재호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나는 노트를 꺼내 계획을 적습니다. 무료 도시락 재개, 빚 상환 계획, 가게 매출 늘리기.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면서 미나는 조금씩 희망을 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도연이 있고 이제 미령도 함께합니다. 셋이 힘을 합치면 방법이 보일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저녁입니다. 미나와 도연은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 하나를 나란히 쓰고 서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도연은 허리를 감싸쥐고 서서 빗줄기를 바라봅니다. 며느리, 내가 서명한 담보, 내가 갚을 몫이야.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미나는 고개를 젓습니다. 빗물이 우산 끝에서 떨어져 내립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둘이 갚아요. 남편이 하던 방식대로요. 함께요. 미나의 말에 도연은 미나를 바라봅니다. 미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함께 가자는 말, 그 말이 도연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미나는 동네 복지관으로 향합니다. 사회복지사 윤서영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서영은 30대 초반, 이 동네에서 오래 일해온 복지사입니다. 미나를 보자 반갑게 맞아줍니다. 미나 씨, 어떻게 오셨어요? 미나는 가방에서 USB 프린트물을 꺼냅니다. 무료 도시락 기록입니다. 서영은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기면서 서영의 표정이 진지해집니다. 미나 씨 남편분이 이런 일을 하고 계셨군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네요. 네, 그래서요. 이걸 이어가고 싶어요. 동시에 빚도 갚아야 하고요.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서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류철을 뒤적이다가 한 장의 공고문을 꺼냅니다. 마을밥상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지역 공모 사업인데 선정되면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식재료비, 운영비 일부를 보조해 줍니다. 무료 급식이나 도시락 사업에 딱 맞는 프로그램이에요. 미나는 공고문을 받아 읽습니다. 신청 마감이 2주 후입니다. 서영이 덧붙입니다. 사업 계획서를 잘 쓰셔야 해요. 왜 이 일을 하려는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지역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나는 서영의 손을 꼭 잡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작은 희망이지만 확실한 희망입니다. 미나는 집으로 돌아와 도연에게 이야기합니다. 도연도 눈빛이 밝아집니다. 좋은 기회야. 해보자, 며느리. 그날부터 미나는 밤마다 사업 계획서를 씁니다. 서영이 알려준 양식에 맞춰 한 줄 한 줄 정성껏 적어 나갑니다. 재호가 왜 무료 도시락을 시작했는지, 미나가 왜 이 일을 이어가려 하는지, 어떤 메뉴로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지. 도연도 옆에서 의견을 보탭니다. 국은 구수하게 끓이고 반찬은 짜지 않게. 어르신들 드시기 좋게. 미나는 도연의 말을 계획서에 적습니다. 일주일 만에 계획서가 완성됩니다. 미나는 서영에게 보여주고 서영은 몇 가지를 수정해 줍니다. 마침내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복지관에 냅니다. 결과는 한 달 후에 나와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서영의 말에 미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 달. 그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미나는 가게를 새롭게 단장합니다. 낡은 간판을 새로 만들고 메뉴판도 새로 씁니다. 재호의 마음을 담은 가게로 만들고 싶습니다. 도연은 새벽마다 시장에 가서 멸치를 삽니다. 집으로 돌아와 하나하나 내장을 골라냅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으며 작업합니다. 이건 내가 제일 잘해. 손끝으로 느껴지거든. 도연이 손질한 멸치로 끓인 육수는 깊은 맛이 납니다. 미나는 그 육수로 국을 끓이고 찌개를 만듭니다. 손님들이 맛이 달라졌다고 칭찬합니다. 단골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어느 날 가게에 낯선 할머니가 찾아옵니다. 노인정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미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보입니다. 아가씨가 그 집 며느리구나. 우리가 먹던 도시락, 그게 당신 남편이 보낸 거였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미나는 가슴이 뭉클합니다. 재호가 도왔던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다니. 할머니는 미나의 손을 꼭 잡습니다.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네 힘들다는 소문 들었어요. 우리가 도울게요. 할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가십니다. 다음 날부터 노인정 어르신들이 하나둘 가게를 찾아옵니다. 도시락을 사가고 반찬을 사갑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마음이 담긴 구매입니다. 소문은 다시 동네에 퍼집니다. 이번에는 나쁜 소문이 아닙니다. 미나네 가게 이야기, 재호가 했던 일 이야기, 그리고 미나와 도연이 함께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녁 택시 기사 한 분이 가게로 찾아옵니다. 40대 중반 단골이었던 분입니다. 사모님, 제가 배달 좀 도와드릴까요? 하루에 한 번씩이면 돼요. 퇴근길에 들러서 도시락 싣고 가면 되잖아요. 미나는 놀랍니다. 택시기사가 무료로 배달을 도와주겠다니. 미나는 거듭 사양하지만 택시기사는 고집을 부립니다. 제가 힘들 때 남편분한테 도움 받았어요. 차 고장 났을 때 공짜로 고쳐주셨거든요. 은혜 갚는다 생각하고 하게 해주세요. 미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재호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다음 날부터 정말로 배달을 돕습니다. 퇴근길에 들러서 도시락을 싣고 노인정에 갖다 줍니다. 초등학교 앞 문구점 사장도 찾아옵니다. 포장재를 한 박스 들고 옵니다. 이거 쓰세요. 우리 가게에 남는 거예요. 도시락 포장하는 데 쓰시면 돼요. 미나는 사양하지만 문구점 사장은 그냥 두고 갑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돕기 시작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도움들이 모입니다. 미령도 요양보호센터에서 남은 식재료를 가져옵니다. 영양죽 재료, 야채, 과일. 센터에서 쓰고 남은 것들이지만 버리기 아깝다며 미나에게 줍니다. 미나야, 이거 받아. 그리고 내가 봉사자들 스케줄 좀 짜볼게. 주말에 도시락 만들 때 사람 손이 필요하잖아. 미령의 도움으로 주말마다 봉사자 2~3명이 가게로 옵니다. 도시락을 함께 만들고 포장을 돕습니다. 미나는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납니다. 매출은 조금씩 오릅니다. 빚을 갚기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희망은 보입니다. 박 사장도 미나의 노력을 보고 태도를 조금 누그러뜨립니다. 원금만 나눠 갚는 걸로 하죠. 당신네가 도망갈 사람들은 아니네요. 미나는 박 사장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조금의 시간이라도 더 생긴 것이 감사합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입니다. 마을 밥상 간판이 가게 위에 새로 걸렸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소식이 온 것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 미나가 전화를 받고 소리내어 울었던 날, 도연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오늘은 마을 밥상 개소식입니다. 복지관 서영이 일찍부터 와서 준비를 돕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노인정 할머니들, 택시기사, 문구점 사장, 미령도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미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사람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도연도 옆에 서서 함께 인사합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낸 사람들의 미소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을 거예요. 미나의 말에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미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준비해둔 콩나물국을 냅니다. 재호가 좋아하던 그 국입니다. 사람들은 국을 받아 마십니다. 구수하네요. 정성이 느껴져요. 할머니 한 분이 말합니다. 미나는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도연은 자리에 앉아 오늘 나눠줄 도시락 개수를 셉니다. 오늘 14. 저번 주보다 2 늘었네. 도연의 말에 미나가 웃습니다.
조금씩이지만 어김없이 늘고 있습니다. 무료 도시락을 받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것은 미나에게 큰 기쁨입니다. 재호가 시작한 일을 제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서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공모사업 선정 결과 통지서입니다. 1년간 지원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서영이 미나에게 서류를 건넵니다. 축하해요, 미나 씨. 정말 잘하셨어요. 계획서도 훌륭했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미나는 서류를 받아듭니다. 종이 한 장이지만 미나에게는 희망의 증표입니다. 이제 1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식재료비 걱정 없이 무료 도시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령이 뒤에서 작은 케이크를 꺼냅니다. 초를 꽂아둔 케이크입니다. 미령이 미나와 도연 앞에 케이크를 놓습니다. 오늘이 동생 기일이야. 1년이 지났네. 동생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야. 미나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오늘이 재호가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벚꽃이 피던 그날 재호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벚꽃은 다시 피었습니다. 세 사람은 케이크 앞에 섭니다. 미령이 초에 불을 붙입니다. 작은 불빛이 흔들립니다. 미나는 눈을 감고 재호를 떠올립니다. 재호의 웃는 얼굴, 국을 후후 불던 모습, 조심히 다녀오라던 미나의 말에 고개 끄덕이던 모습. 동생, 오늘은 잘 먹고 잘 살아. 우리 모두 잘 살고 있어. 미령의 말에 도연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나는 눈을 뜨고 촛불을 봅니다. 세 사람은 함께 촛불을 붑니다. 촛불이 꺼지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재호에게 닿기를 바라며 사람들이 케이크를 나눠 먹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미나는 창밖을 봅니다. 벚꽃이 바람에 날려 흩날립니다. 미나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로 속삭입니다. 당신이 시작한 밥상을 우리가 끝까지 지킬게요. 약속해요. 저녁이 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갑니다. 미나와 도연은 가게 정리를 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내일 쓸 재료를 준비합니다. 두 사람의 손놀림은 이제 익숙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나는 책상 앞에 앉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새로운 계획표를 적기 시작합니다. 담보해지 계획표입니다. 갚아야 할 금액, 월 매출, 무료 도시락 인원, 도연의 통원 치료 일정, 미령의 봉사 교대표, 하나하나 꼼꼼히 적어 나갑니다. 도연이 방에서 나와 미나 옆에 섭니다. 미나가 적는 계획표를 함께 봅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방향은 보입니다. 며느리, 우리 해낼 수 있어. 천천히 가도 괜찮아. 도연의 말에 미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창문 너머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커튼이 흔들리고 미나의 머리카락이 흩날립니다. 미나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낍니다. 부엌에서는 내일 아침 끓일 국 재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콩나물, 멸치, 다시마. 내일 아침이면 다시 국이 끓을 것입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을 채울 것입니다. 미나는 노트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영정 앞으로 갑니다. 재호의 사진이 미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나는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여보, 1년이 지났어요. 우리 잘 버텼어요. 아버지도, 언니도, 저도. 다들 당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미나는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액자지만 미나에게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미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섭니다. 도연도 영정 앞에 섭니다.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절을 올립니다. 한 번, 두 번. 절을 마친 도연은 현관에 걸어둔 재호의 작업용 장갑을 어루만집니다. 재호야,
아빠가 내일 이어받았어. 멸치 손질하고 국 끓이고 도시락 싸고 내가 하던 대로 하고 있어. 내가 도왔던 사람들 아빠가 계속 도울게. 도연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습니다. 대신 장갑을 꼭 쥡니다. 거친 천재질이 손에 느껴집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미나와 도연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불을 끄고 누웁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1년 전 오늘을 떠올립니다. 재호가 떠난 날을, 그리고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들을. 미나는 창밖을 봅니다. 달이 떠 있습니다. 밝은 달빛이 방 안을 비춥니다. 미나는 달을 보며 생각합니다. 행복은 규격품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의 젖은 장갑, 누군가의 새벽 시장 발소리, 누군가의 이름 없는 엑셀표가 모여 서로의 빈자리를 덜어내는 일. 그것이 이들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미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미나는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켭니다. 냄비를 올려놓고 물을 붓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넣습니다. 도연이 어제 손질해둔 멸치입니다. 육수가 끓어오르자 미나는 콩나물을 넣습니다. 국간장으로 간을 맞춥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1년 전 재호에게 끓여주던 그 국입니다. 미나는 국을 저으며 재호를 떠올립니다. 도연이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허리를 펴며 미나 옆에 섭니다. 오늘 국 냄새가 유난히 좋네요. 아버지가 손질한 멸치라 그래요.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국이 끓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평화롭습니다. 미나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봅니다. 딱 적당합니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미나는 밥상을 차립니다. 따끈한 밥, 콩나물국, 김치, 계란말이.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아침입니다. 도연은 밥상 앞에 앉아 국 한 숟가락을 뜹니다. 맛있네요. 우리 재호가 좋아하던 맛이야. 도연의 말에 미나도 웃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아침을 먹습니다. 창밖으로 새소리가 들립니다. 봄이 완연합니다. 아침을 먹고 미나와 도연은 가게로 향합니다. 거리에는 벚꽃잎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날립니다. 미나는 걸으며 생각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재호 없이 보낸 1년. 힘들었지만 버텼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이미 손님 한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인정에서 오신 할머니입니다. 미나는 반갑게 인사합니다. 할머니,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 도시락 받아가려고. 우리 집 할아버지 드릴 거야. 미나는 할머니께 따뜻한 도시락을 건넵니다. 뚜껑을 열면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할머니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미나의 손을 꼭 잡습니다. 고맙네. 당신네 덕분에 우리가 잘 먹고 살아. 할머니가 나간 뒤 미나는 도시락 뚜껑에 짧은 메모를 붙입니다. 작은 메모지에 정성껏 글씨를 씁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드세요.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미나는 메모를 붙인 도시락들을 정리합니다. 오늘 나눠줄 도시락은 15개입니다. 어제보다 하나 늘었습니다. 미나는 하나하나 정성껏 포장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택시기사가 들어오고 공사장 인부들이 들어오고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들어옵니다. 미나는 모두에게 웃으며 도시락을 건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들이 나가고 미나는 주방으로 돌아갑니다. 도연이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나는 도연 옆에서 행주를 듭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일합니다. 이제는 익숙한 풍경입니다.
오후가 되고 미령이 아이를 데리고 가게로 옵니다. 아이는 미나를 보자 환하게 웃습니다. 이모. 미나는 아이를 안아 올립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밝게 만듭니다. 미령이 가방에서 과일을 꺼냅니다. 미나야, 이거 센터에서 남은 거야. 받아. 언니 고마워요. 도시락에 넣을게요. 미령은 미나와 도연을 번갈아 봅니다. 두 사람 모두 1년 전보다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습니다. 미령은 가슴이 뭉클합니다. 너희 정말 대단해. 이렇게까지 버틸 줄 몰랐어. 미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습니다. 언니 도움이 컸어요. 언니 없었으면 못 버텼어요. 세 사람은 가게 한쪽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놉니다. 도연은 아이를 안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옛날 이야기, 재호 어릴 적 이야기.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듣습니다. 저녁이 되고 미령이 아이를 데리고 돌아갑니다. 미나와 도연도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합니다. 거리는 어두워졌지만 가로등이 길을 밝혀줍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걷습니다. 집에 도착해 미나는 저녁을 준비합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풀어 넣습니다. 도연은 밥상을 차립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며느리,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아버지도요. 항상 고마워요. 저녁을 먹고 미나는 다시 책상 앞에 앉습니다. 담보해지 계획표를 펼칩니다. 숫자를 다시 계산합니다. 지난달보다 매출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1년 안에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나는 계획표 위에 새로운 항목을 적습니다. 무료 도시락 확대 계획. 지금은 15개지만 앞으로는 20개, 30개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재호가 꿈꾸던 세상, 아무도 굶지 않는 세상. 미나는 그 꿈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도연이 미나 방문을 노크합니다. 미나가 문을 열자 도연이 들어옵니다. 도연은 미나의 책상을 봅니다. 계획 맞네요. 네, 아버지.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을 도울 거예요. 재호 남편이 시작한 일이니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미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잘하고 있어요. 재호도 기뻐할 거야. 도연이 나가고 미나는 혼자 창밖을 봅니다. 달이 밝습니다. 별들도 빛나고 있습니다. 미나는 생각합니다. 담보는 종이에 찍히지만 진짜 담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도연이 미나의 담보가 되어주고 미나가 도연의 담보가 되어주고 미령이 둘의 담보가 되어줍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담보가 되어줍니다. 이제 그들은 빚이 아닌 서로를 담보로 삼아 다시 봄을 삽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국이 끓을 것입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을 채울 것입니다. 도시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미나와 도연은 그들을 위해 다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미나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눕습니다. 눈을 감으니 재호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웃고 있는 얼굴입니다. 미나는 재호에게 속삭입니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시작한 그 따뜻한 마음, 우리가 계속 이어갈게요. 약속해요. 밤은 깊어가지만 미나의 마음은 평온합니다. 내일도 국을 끓이고 도시락을 쌀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것입니다. 함께